여자 캐릭터 가운데서 가장 무거운 몸무게에 작중에 얼마 없는 악험한 일족 중 한 명이며 에렌을 보호하고 지키는 것이야말로 자신이 살아가는 이유라고 생각했던 미카사 아커마는 진격의 거인에 나오는 3명의 주인공 중 한 명이다. 그녀는 파라디 섬에 머물렀던 아즈마 비토 가문의 직속 후계자였지만 이런 사실을 알지도 못한 채 살던 소시민이었다. 그러나 악험한 가문과 아즈마 비토 가문에 대한 떡밥들이 하나씩 풀리면서 그녀도 여기와 엮여 뭔가 일이 일어날 것 같아 보였으나 정작 에렌에 살고 에렌에 죽는다는 마인드로 인해 모든 것들을 알바노 시전을 했다. 국적은 에르디아고 거주지는 월로즈. 키와 몸무게는 170cm 68kg에서 176cm 70kg로 증량되었다. 작가는 진격의 거인을 연재하기 전에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마주친 여성을 바탕으로 미카사의 외형을 만들었다고 했고 그녀의 이름은 일본 해군 전함의 이름 미카사에서 유래했다. 킬스코어로 그녀에게 죽은 거인들을 수치화시킬 수 없을 정도로 많고 몇몇 예거파 일원들도 그녀가 전부 칼춤으로 보내버렸지만 제일 눈에 띄는 건 에렌 예거다. 백사기 훈련병단에서 수석으로 졸업하며 에렌을 뒤따라 조사병단에 입단했다. 이후 리바이반으로 편입돼서 연합으로 간 게 미카사의 최종 양력이다. 835년 작은 산골 마을에서 태어났다. 844년 인신매매범들이 그녀의 가족들을 죽이고 납치하지만 뒤늦게 온 예거 부자에 의해 구출받고 입양되었다. 845년 에렌 아르민과 시간을 보내던 도중 시간 신화구가 무너진 것을 지켜본다. 월로제를 대피하여 겨우 살아남았다. 847년 백사기 남부 훈련병단에 에렌 아르민과 입단하여 그곳에서 군사교육 과정을 받았다. 850년 수석으로 졸업하며 훈련 과정이 끝나고 해산했을 때 갑자기 초대형 거인이 다시 등장해 벽이 파괴되어 침입해온 거인들을 막는 데 투입되었다. 조사병단으로 병과를 결정하고 바로 57의 방벽 외부 조사에 참가했다. 아르민의 추측을 토대로 여성형 거인의 정체를 알게 되어 스토에스구에서 막아내는 데 공을 세웠다. 조사병단 내부에 있던 스파이 2명을 색출하지만 에렌이 납치당하면서 탈환 작전에 참가했다. 중앙 헌병단에 의해 에렌과 히스토리아가 납치당했을 때 동료들과 함께 예배당에서 그들을 막아내고 에렌을 구해냈다. 월마리아 탈환 작전에 참가해 살아 돌아온 인물 중 한 명이었다. 851년 벽외 조사를 실시하여 바다에 처음으로 도달했다. 마레가 보낸 조사선단을 환영했다. 852년 히즈르국과 교류를 위해 회의에 참석했을 때 아즈마 비토 가문의 수장과 접선하여 본인의 뿌리가 어디인지 처음으로 알게 된다. 853년 친구들과 함께 철도 공사를 하던 도중 한지의 제안에 마레에 들어가 신문물을 경험했다. 청문회에서 에르디아인을 위한 인권단체가 파라디섬 사람들을 증오하는 것을 지켜봤다. 854년 갑작스럽게 날아온 편지를 받고 레벨리오 수용구에서 에렌과 조우하여 전투의 거인을 함께 물리치지만 돌아오는 비행선에서 사샤를 잃었다. 에렌의 구금에 대해 아르민과 항의하지만 자클레가 폭사당했고 예거파의 등장과 에렌 때문에 감옥에 구금된다. 이후 마레가 파라디섬 침공 작전을 하자 구금되었던 일원들과 나와 마레군을 막아내는데 마레군에게 어그로가 끌려 땅울림을 막아낼 순 없었다. 한지의 의견에 동의하여 연합에 들어가 파라디섬 항구에서 예거파와 다툼을 벌이고 오디아 항구에 도착했다. 이후 천지전에 돌입하여 모두와 함께 에렌을 저지하지만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수많은 고민과 갈등을 하다가 결국 에렌을 직접 참수하여 땅올림을 끝내버렸다. 857년 시간신화구 외곽에서 나무 밑에 작은 무덤을 만들고 죽기 전까지 주기적으로 에렌의 무덤을 방문하다가 세상을 떠났다. 친부모와 살았을 때는 명랑하고 온순한 보통 소녀였다. 그러나 부모가 살해되고 벽이 무너지며 점점 감정적이고 내성적인 성격으로 변해버렸는데 이러한 성향은 강한 의지로 이어져 상황이 아무래도 냉정함을 잃지 않았고 잘난 척과 오만함 따위는 그녀에게서 찾아볼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와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위험에 처하면 냉정했던 감정은 분노가 되어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었고 이로 인해 그녀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게 만들었다. 훈련병일 때부터 남다른 두각을 보여 평가에서도 오점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던 미카사는 100명의 병사를 대체할 만큼 강한 전투력을 보유하고 있다. 입체 기동 장치와 칼에 대한 높은 숙련도를 보이며 빠른 속도와 효율성으로 손쉽게 거인들을 죽일 수 있었다. 게다가 나중에 새로운 무기인 뇌창이 들어와서도 사용법을 쉽게 터득했고 악험한 패시브로 인한 괴력 때문에 다른 인물들보다 여러 개의 창을 짊어지고 다녔다. 이것은 어렸을 적에 갑자기 발현된 각성 때문에 완벽히 몸을 컨트롤했던 것인데 정작 감정선은 컨트롤하지 못해 가장 친한 친구가 에렌을 깔 때 어머 나도 모르게를 시전하며 아르민을 구속했다. 맞냐? 맞겠냐? 어릴 때부터 미카사는 포식자가 먹이를 사냥하고 죽이는 방식을 목격하면서 잔혹하고 아름다운 세계를 인지했고 눈앞에서 부모님이 죽는 모습을 지켜본 그녀는 마음 한켠이 산산조각이 나서 세상은 약육강식의 세계로서 냉소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된다. 이러한 가치관 형성은 에렌과 처음 만났을 때 그의 외침 때문에 각성하여 마음속에 자리 잡았다. 이 만화가 만약 로맨스가 담긴 만화였다면 미카사와 에렌이 행복하게 살 수 있었다 라고 결말을 지을 수 있겠는데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았던 세계에서 사랑은 부가적인 요소에 불과했다. 그러나 애증이 아닌 진정한 애정으로 거듭나며 대대로 내려온 증오를 끊어낼 수 있었던 유일한 인물이었다만 정작 죽을 때까지 아이가 어떻게 탄생하는지 끝났다.